307번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 기준. 쟁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 행위 결과 그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피해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금 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본범인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이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한편 작물 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이라 함은 작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작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본범의 사기 행위는 피고인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 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기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예금 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인출 행위를 작물 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 (308번) 부작위의 기망.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09번) 잔전, 거스름돈 사기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매매 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 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순 없다. (310번) 사기 도박의 실행의 착수 시기.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 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한편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도박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도박 당일 피해자가 잃은 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사기 도박에 필요한 준비로서 일명 약 카드 세트와 밑장 빼기가 가능한 카드 분배기 등을 갖추고 블랙딜러를 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한 때, 이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블랙딜러가 딜링하는 게임에 약 카드 세트가 투입된 경우 밑장 빼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의 우연성이 흠결된 것으로 블랙딜러가 승패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원바이원 셔플의 경우에도 게임의 우연성을 현저히 손상시킨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카지노에 들어와 게임 테이블에 앉아 바카라 게임을 시작한 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그날의 편취 행위를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므로 게임의 일부분에 시스템 카드가 투입되거나 원바이원 셔플, 커팅, 버닝 등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 사건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날의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가 잃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편취액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카지노에 지급한 뱅커 커미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것도 아니다. (311)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 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순 없다. 반면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312번) 처분 권한설과 지위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 정모 씨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자신의 딸 홍모 씨와 사위 김모 씨의 사업 자금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인감도장을 이들에게 주었으며 이들은 다시 공소의 현모 씨에게 그 매각을 위임하면서 위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기망자인 임모 씨는 위 현모 씨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이 위 현모 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만을 위임한 바 있으나 동인 등 이 사건 관계인들을 거치는 사이에 위임의 취지가 변질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여도 예를 들어 피기망자인 임모 씨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능을 갖지 않거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13번)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에 가름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무죄이다. (314번) 제3자 취득사기.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범인과의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 영득 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 취득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이다. 자, 지금까지 사기의 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